유럽연합과 독일이 스페인의 조기 구제금융 신청을 압박했습니다. 호아킨 알모니아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해 계속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늦어질수록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소속 기민당의 재정 대변인인 미카엘 마이스터는 더는 어물거려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지를 빨리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다음 달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선진국 정책 위반자들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번 위기는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아시아 지역도 위기 전염의 예외가 아니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대규모 반일 시위와 무역 제재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켜 중국 경제를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근의 세관 통관과 비자 발급 지연이 염려된다면서 일본과 중국의 유대 관계 약화가 두 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폰 5가 출시 사흘 만에 500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애플은 지난 금요일인 21일부터 미국, 호주 등 9개 국가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주말을 끼고 사흘 만에 5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록은 기존 아이폰 4S 400만 대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EU와 독일이 스페인에게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클레이즈는 적어도 다음 달 EU 정상회담 전까지는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스페인은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 감축과 그리고 구조조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스페인 내부에서는 이제 파업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어떤 전국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울러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중앙 정부와의 갈등 역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10월 2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일까지는 구제금융 신청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스페인 내부의 그러니까 전국 불안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22의 국채 매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이후에는 구제금융 신청 작업이 있을 것으로 봤던 시장의 기대에 완전히 배치되는 행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22의 무제한 국채 매입의 전제 사항이 스페인의 사전적인 그런 구제금융 신청이었고, 그리고 현재 독일, 프랑스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구제금융 신청이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끌기가 계속된다라면은 한 350억 유로 규모의 10월 국채 만기 도래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재정 긴축 목표 미달 등과 이제 이슈가 더해지면서 좀 글로벌 증시로 좀 옥죄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유럽이 재정 위기의 진원지다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하죠. 예,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행사 연설을 통해서 세계 경제 회복이 계속해서 좀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역시 7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해질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유로존 재정 위기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 역시 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유로존 정책 지도자들이 이제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서 약속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지가 좀 의문 사항이고, 이거에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유로존 각 국가와 그리고 은행 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제 이 뱅킹 유니언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라고 좀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일단은 10월 9일 일본 도쿄 연례 총회에서 일단 수정된 세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7월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2년의 경우 3.5%, 2013년의 경우 3.9%를 예상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하향 조치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아이폰 5가 출시한 지 사흘 만에 500만 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대치보다는 못 미쳤다고요? 예.
지난 21일 전 세계 9개국에서 1차 출시했던 아이폰 5가 이제 사흘간 500만 대 이상 판매되면서 자체적으로는 이제 판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28일에는 22개국, 그리고 22개국에서 일단 2차 출시될 예정이고 올 연말까지 100개국 이상으로 일단 판매 국가가 확대될 예정인데요. 근데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기대 이하의 판매 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 4S 출시 이후 사흘간 400만 대 판매에 비해서는 분명 개선된 실적은 맞지만 이번에는 이제 주말이 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 4S 때와는 다르게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1차 판매 국가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적어도 600만 대 이상을 팔아야 됐던 거 아니냐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AP 파운더리 업체인 이제 TSMC의 이제 수율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면서 그 스냅드래곤 그 LTE 원칩 채용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얘기인데 그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이제 폭동이 발생하면서 뭐 공장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등의 어떤 제조 그리고 부품 수급에서 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 좀 우려감을 좀 키워가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부각되면서 애플이 이제 주가 $700 고지 다다르면서 한껏 뭐 기세를 뽐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약재들 때문에 전일 뭐 $9가량 하락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향후 포인트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판매 실적 그리고 이제 부품 수급 이슈 등을 좀 눈여겨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 전략도 한번 궁금해지는데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장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좀 짙은 좀 관망세가 대두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대금과 투자 심리 모두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 22의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 방안과 그리고 미연준의 이제 QE3에 대한 기대는 이제 지수 2000선에 이제 도달하면서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기대되었던 이제 글로벌 정책 공조 방안이 제시되었었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는 어떤 매크로 환경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의 회복세가 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미국의 대선 그리고 이제 재정 절벽 이슈 거기다가 중국의 정치권의 어떤 세대 교체 이슈 등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증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형주에 대한 어떤 공략보다는 어떤 틈새 전략으로서 그 4분기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의 수혜주 쪽이나 뭐 차이나 플레이 그리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 모멘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밸류 체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